IT 개발자들에 의하면 농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산사고는 이런 무리한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주당 70시간 노동하고 연간 4,000시간 이상 노동을 해서 이런 과도한 노동 때문에 폐농양이 걸렸고 스트레스가 됐는데 그런 중에서도 2010년에 이분을 잘라냈다고 하는 그런 의뢰 호소를 한편으로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이 농협정보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로시간도 한 달에 11시간 이상은 연장 근무가 체크가 안 되게 돼 있어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11시간 근무만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제한되어 있는 12시간은 훨씬 넘는 노동을 이미 하고 있고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우리 이 농협정보 시스템을 보니까 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걸 좀 제대로 다뤄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뒤에 와 계시는데 그 농협정보 시스템에 대한 고소에 대한 조사 이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됐을 뿐 아니라 오늘 보고되고 있는 지난 5월 24일 조사도 매우 허술하게 됐다 이런 보고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한테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에 고발했을 때 노동부 강남지청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아는데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서류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직원들 근무 시간이 다 10시간, 11시간, 12시간 다 일정합니다. 제가 이 서류 여기 서명도 여기 나와 있는 동료 직원들한테 법정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서명했습니까? 당신들이 서명했습니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서명. 두 번째, 임신 중인 여직원을 야근시켜놓고 현행법에 위배되니까 야근 등록하지 마라. 이 서류는 여기 보시면 2008년 5월입니다. 송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직원이 당시 임신 중이었고 여기 옆에 서류 보시면은 야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야근하는 거 봤는데 왜 없을까요? 이 서류 중에 2008년 제가 아프기 전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의제기서 보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이쇼핑 모구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쉰 날을 계산해보니 한 달에 1, 2일 정도 쉬었습니다. 평일 매일 새벽 2시 퇴근이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해도 무조건 업무가 먼저였고 여직원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장을 가고 기본 2박 3일 숙박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일하는 직원에게 연봉 삭감이 타당한 결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지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서류 농협정부에서 제가 고소했을 때 직접 저기 있는 김 씨가 갖다 냈습니다. 이 서류가 가짜인 거 알면서도 냈습니다. 제가 관련 변호사님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를 떠나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제가 3년, 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봤습니까? 진짜 뭣도 모르는 변호사 한 명 데려다 놓고 판사가 중재를 시도하면 회사 측 변호사 하는 얘기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언론 인터뷰할 땐 뭐라고 했습니까? 제 증상이 업무와 관련인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화나서 제기한 내용이다. 충분히 조사해서 열심히 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네. 문제를 제기한 양 선생님의 경우에 2010년 5월달 고용노동부의 농협정보를 고소하고 서울 강남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전을 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현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 현장 조사를 안 했어요? 현장으로 시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 예. 그 고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어느 정도 뭐 했다는 부분은 좀 신정은 있었는데 자료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야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출퇴근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런 걸 보면 그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런 근거가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현장에서 할 필요 없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근로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면 알잖아요. 연장 근로에서 수당을 못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4,0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말도 안 되게 일반 노동자의 2배 정도 일을 하고 그런 해농에 생겨서 그 일부를 절제했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한 사건인데 현장 조사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1년 동안 구체적인 1년 동안 미룬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미룬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양가 제출한 교통카드 기록이나 그 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그래서 그 회사 인정 자료 그런 걸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검사도 고용노동부 조사가 너무 구시대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어떠세요? 그 5월 24일 조사가 잘된 조사입니까? 동해감독관 2분 하고 저희 지청하고 2분 4분이 며칠에 걸쳐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도 면담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협정보 시스템은 조사한 대로 근로시간 문제는 한 3명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3명이 아니고요. 일부 근로자의 법정 한도 초과 녹음을 확인했다는 건데 10명입니다. 10명, 예, 10명이 그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없었고요. 예,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조사에서 특히 법정한도 초과 야근을 일방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크게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억울함으로 조사하신 분 얘기로는 뭐 2008년, 2007년 이때서부터 거슬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내부 감사하면서 한 번도 접근을 못하셨어요, 감사위원장? 뭐 제가 여기 부임한 지 한 1년여 됐습니다만, 예. 부임은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초반 업무가 그런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한 번도 내부 접근을 안 했어요? 적발이라기보다도 뭐 회사에서 그 직원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하고 저희가 뭐 직접 그 뭐 감사를 통해서 뭐로 공부받아요, 감사위원장은? 자, 이번에 노동부에서 법정 초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 인력을 45명 채용하고 이게 현재 인원의 11.62%입니다. 근데 사장님을 포함한 11.62%예요. 실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치면은 한 20% 되겠죠. 근데 이만큼의 양을 지속적으로 네.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과징을 시키고 있었던 거는 시인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이제 개선 계획을 낸 거 아닙니까? 장기 근로에 대한, 예? 장시간 근로에 대한. 현재 이제 초과하는 부분이 10명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보충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인원도 이거는 법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던 거를 이번에 지적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조금은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그럼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일부분도 저희가 인정하죠. 초과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연간 채용 계획에 주기별로 채용하는 그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억울함을 호소하신 분의 갖지 못한 야근 수당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걸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제 한 3,9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는 네가 거부해야 하는 야근이었다 뭐 이런 말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런 처지에 이르렀던 근로자들한테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지불해야 할 임금이죠. 그렇죠? 당연히 지불해야죠. 돈도 안 주고 일시켰다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큰 회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합시다.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회사에서 조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전에 무보수로 야근시킨 거, 추가로 근무시킨 거에 대해서 뭐 지금부터 5년치든지 지금부터 10년치든지 그 억울함을 다 조사해요. 그 임금을 주세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2006년 7년 전에 일들이 소송으로 쭉 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응하면서 제일 저희가 어려웠던 점이 과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1심 판결에 의한 시간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예규에 의한 근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항소가 이루어졌는데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이전에 지불하지 않고 부여먹은 거 받지 못하고 노동한 거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 진행된 건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억울한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소송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백 명의 소송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되겠다는 말씀이 저희가 먼저 소송 제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먼저 억울함을 법에다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원의 판단을 맡겨서 소송 이전에 노사관계는 협의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그게 올바른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호소가 있고 하소연이 있고 그런 부당함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 지키기위원회 의원님들이 왜 왔겠습니까? 따지자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에 억울한 거를 조금이라도 더 협의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식에 답변을 한다면 최소한 존중심이 있다면 노사간에 좀 성실하게 더 협의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좀 답변을 주셔야 돼요. 앞으로 좀 지금 말씀 계신 것 같이 저희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사자하고도 왜냐하면 현재 항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본인과 회사에 나은 점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오연식 의원님도 단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신 건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농협 이외의 다른 IT 업계의 관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농협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IT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적어도 저희들은 농협 전산 시스템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풀고 전향적인 조치를 했노라라고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협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럼 모범 사례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농협 전산 시스템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또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계 전체의 관행을 없애는 데 있어서 농협을 좀 중거 모델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사실 IT 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업계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이런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지적을 할 거고요. 돈을 가지고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요. 저희들이 보통 비용을 보면 그래도 회사가 이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대사하는 이유는 다른 노동자들이 또 소송을 할까봐 그 돈 안 드리겠다는 생각이신데 저는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을 하시면 거기다가 국회가 이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 전산 시스템 많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더 해나가겠노라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니까 이 양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더 헌신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린다는 입장에서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광범위하게 협의를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협 브랜드에 맞게 이 회사를 근로 개선부터 지금 하나하나 오늘 뭐 직원들이 되어보시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직원들이 시간에 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불만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만은 임직원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불만 사항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IT 업계 전체의 문제고 사실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근무한 그 노동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농협정보 시스템도 노동자의 그런 권익이라든 아픔보다는 조직논리 쪽에서는 접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정보에 네. IT에 전담하는 사람이 350명 중에 몇 명이에요? 3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 경우를 빠지면 저도 한 달에 11시간 시간의 수당만 받습니다. 비용 측면을 줄이는 측면에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많이 할 때 사실 저도 일주일에 시간의 근무마다 80시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에만. 사실은 그 당시에도 결국은 11시간만 다는 부분이고. 지금 대개 노동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가요? IT 전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직문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권익이라든가 지금 현재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대화가 좀 필요하다. 강남지청장님. 얼마나 조사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정보 시스템의 경우를 포함해서 아니 지금 노조 본부장께서 여기 350명 중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IT 하는 사람들이고 그 대부분이 주당 80시간 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 잘못됐잖아요. 뭘 하나를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행이라는 거죠. 이 업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딱 잘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죠. 야간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근로감독도 좀 제대로 하고 또 그것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해야 되고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해야 될 기관이 농협정보가 10명 정도만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걸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한 조사인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자꾸 조사 잘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께서도 잘 감안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데 저희들이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계산을 해가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대로 분명하게 조사해서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부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노동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만간에 농협정보 시스템에서 오늘 확인하기도 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은 항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항변 내용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국회로 저희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